이 영상에서는 .NET 코어 에피소드 첫 번째로 서비스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 직접 코딩하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작업 관련 툴은 보시는 바와 같이 비주얼 스튜디오 2022 커뮤니티 프리뷰 에디션이고, 데이터베이스는 SQL 서버 2019 커뮤니티 에디션입니다. 또한 작업 중에 사용되는 ORM은 데퍼를 사용합니다. 먼저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Create a New 프로젝트를 선택해서 프로젝트를 하나 추가합니다. 이제 여러가지 항목 중에서 랭귀지를 C#으로 선택을 하고 콘솔 애플리케이션을 하나 .NET 코어용으로 선택을 하고 넥스트 버튼을 클릭합니다. 프로젝트 네임은 .NET 코어 01 이제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D, N, C는 대문자입니다. 이렇게 하고 폴더 위치는 D 드라이브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솔루션 네임도 똑같이 지정을 해줍니다. 이 아래쪽에 이거는 체크하지 않고 넥스트 버튼을 클릭합니다. 프레임워크는 .NET 5.0을 그대로 설치합니다. 크리에이트 버튼을 클릭합니다. 네, 프로젝트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창을 일단 내리고요. 이번에는 SQL 서버 매니지먼트 스튜디오로 왔습니다. 여기에서 먼저 연결을 눌러서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이 SQL 서버 창에서 서버 유형은 데이터베이스 엔진, 서버 이름은 로컬 호스트, 인증은 SQL 서버 인증에, 로그인은 SA로 하고, 암호는 이제 SQL 서버 설치할 때 지정했던 그 암호로 지정을 합니다. 윈도우즈 인증으로 이제 하실 분은 그렇게 이제 하셔도 됩니다. 윈도우즈 인증을 사용할 때는 로그인과 암호가 따로 필요가 없습니다. 연결 버튼을 클릭합니다. 네, 연결이 되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고 이제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새 데이터베이스를 누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이름은 D를 대문자로 한 데퍼로 하고, 경로만 좀 바꿔주겠습니다. D 드라이브의 엑시큐트로, 아래쪽도 D 드라이브의 엑시큐트로 이제 이렇게 하겠습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이제 데퍼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생성이 되었고, 보안으로 들어가서 로그인에 마우스 오른쪽에서 새 로그인 해가지고 데퍼 유저 전부 다 소문자로 하겠습니다. 인증은 SQL 서버 인증으로 해서 여기에서는 이제 데퍼 pwd, 암호 확인에서도 데퍼 pwd 이렇게 입력을 하겠습니다. 암호 정책은 강제로 적용을 해줘야 되고요. 만료는 체크를 없앱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 매핑에서 조금 전에 만든 데퍼 데이터베이스하고 여기 매핑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 체크를 하고, 사용자도 그대로 지금 방금 만든 데퍼 유저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 스키마는 DBO 데이터베이스 오너로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래쪽에서 데이터베이스 역할 멤버 자격이라고 해서 영어로 롤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퍼블릭에 하나만 체크가 되어 있는데 DB 언더바 오너라는 거 추가로 체크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럼 연결을 끊고 이제 다시 연결을 눌러서 데퍼 유저의 데퍼 pwd 이제 이렇게 해서 연결이 잘 되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데퍼를 선택하고 그 아래 테이블에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새로 만들기 테이블 이렇게 해서 이 디자이너에서 컬럼들을 이렇게 추가하고 테이블을 저장을 하겠습니다. 먼저 네임이라고 하는
이 이제 프라이머리 키를 지정을 합니다. 데이터 형식은 n 바캐릭터 100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널은 허용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URL n 바캐릭터 1000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널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컬럼은 디스크립션이라고 해서 설명을 담당하는 컬럼입니다. n바 캐릭터 1000으로 하고 이것은 널을 허용하겠습니다. 마지막 컬럼은 modified date 이렇게 해서 date time to 이제 이렇게 해주고 널을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저장 버튼을 눌러서 테이블 이름을 입력하겠습니다. 테이블 이름은 bookmarks라고 해서 이 북마크 즐겨찾기가 되겠죠. 즐겨찾기를 관리하는 그런 테이블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 네임 부분이 프라이머리 키이기 때문에 이것을 선택을 하고 여기 이제 기본 키 설정이 있습니다. 이건 누르면 프라이머리 키로 설정이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디자이너 부분을 닫은 다음에 테이블에서 세로 고침을 해주면 방금 만든 북막스 테이블이 이제 보입니다. 여기에서 북막스에서 마우스 오른쪽 해서 테이블 스크립팅에 크리에이트에서 새 쿼리 편집기 창을 누릅니다. 그럼 이제 스크립트로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지금 불필요한 부분을 먼저 좀 정리를 하고요. 이 위드 부분도 이제 지워주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이제 이것을 한 이유는 이 컬럼이 똑같은 그런 테이블을 하나 또 추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막스 트래시 캔이라고 해서 북마크 휴지통이 되겠네요. 이런 이름으로 해서 컬럼은 똑같이 동일하게 하고 북막스와 그렇게 이제 구성을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프라이머리 키 이름도 트래시 캔이라고 이제 이렇게 해주고 여기에서 이제 F5를 눌러서 북막스 트래시 캔 이 테이블을 생성하겠습니다. F5를 누릅니다. 네, 완료가 되었습니다. 테이블을 다시 세로 고침을 하면 네, 두 개가 이제 생겼습니다. 창을 내리겠습니다. 다시 비주얼 스튜디오로 와서 이 콘솔 애플리케이션 프로젝트에서 처음 할 일은 이제 프로젝트를 선택하고 add에 new folder 해서 데이터 폴더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쪽에 클래스 해가지고 이름은 이제 북마크 이렇게 이제 이름을 지어서 도메인 모델을 하나 생성하겠습니다. add 버튼을 클릭합니다. 인터널 클래스 되어 있는데 이 키워드를 퍼블릭으로 먼저 바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이 데이터베이스 만들었던 데퍼 거기에 이제 그 북막스 테이블의 컬럼들을 여기에서 지정을 하겠습니다. 퍼블릭의 스트링에 네임으로 getset 해가지고 지정을 하는데 애트리뷰트로 이게 이제 프라이머리 키라는 것을 표현을 합니다. K를 대문자로 해서 컨트롤 점을 누르면 여기 참조 추천이 나오는데 누르면 system.component.model.data annotations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었습니다. 화면을 좀 올리고요. 이번에는 public string의 URL 즐겨찾기 URL이죠. 이건 이제 필수 값이기 때문에 낱널이기 때문에 required 이제 이런 애트리뷰트를 추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public string의 description 설명하는 그런 컬럼인데 이것은 이제 널을 허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트리뷰트는 하지 않고 이제 마지막 컬럼으로
public date time modified date라고 get set 해가지고 지정을 합니다. 이것도 이제 required 필수 값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데이터 타입을 지정을 해줍니다. 데이터 타입이 데이트 타입이기 때문에 지정을 해주고, 네, 이렇게 두 가지 애트리뷰트를 추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북마크라고 하는 이 도메인 모델 이제 작성을 했습니다. 저장하고, 이제 이번에는 예제로 사용하기 위한 서비스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프로젝트에서 마우스 오른쪽에서 add에 new folder 해가지고 services 이제 이렇게 하나 만들고요. 이 안쪽에다가 add에 이제 클래스 해가지고, 일단 인터페이스를 먼저 만들겠습니다. 인터페이스를 선택을 하고 iBookmark라고 입력을 한 다음에 add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것도 이제 아까와 마찬가지로 인터널을 퍼블릭으로 그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이 안쪽에다가 이제 메서드 두 개를 추가하겠습니다. 이제 비동기로 태스크로 해서 인티저 값을 리턴을 하게 되는데, 이름은 이제 create bookmark async라고 해서 방금 작성했던 이제 도메인 모델 북마크 이것을 파라미터로 받습니다. 북마크에서 컨트롤 점에서 참조를 연결을 해줍니다. 이 데이터 네임스페이스로 연결해 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태스크 인트인데 throw away data in the bookmark trash can async. 좀 깁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즐겨찾기 하는 이름, 그것을 이제 넣어 주겠습니다. 파라미터로 넣어 주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서는 이제 트랜잭션, 이 대퍼를 트랜잭션으로 해서 사용하는 그 방법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그런 메서드입니다. 여기는 이제 뭐 북마크 이름 이제 이 정도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create book async, 이거는 이제 북마크 정보를 추가하기 위한 메서드입니다. 요것은 이제 북마크 도메인 모델이죠. 이제 이렇게 해 놓고, 이제 이것을 이제 구현할 클래스를 만들겠습니다. 같은 서비스이즈 폴더에서 add에 클래스 해가지고, 서비스 클래스이기 때문에 북마크에다가 서비스를 붙여서 add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터널을 퍼블릭으로 이렇게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쪽에서 이제 입력을 하는데, 먼저 방금 작성한 인터페이스를 상속을 받습니다. iBookmark 이제 이렇게 상속을 받고, 클래스를 이제 구현하라고 이제 이렇게 빨간 줄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 나오지가 않고 있죠. iBookmark를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작성을 하다가 시작하는 블록 부분이 지금 날라갔습니다. 이것을 다시 해주고, 닫는 거는 밑에 이제 잘 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보면 이제 제대로 되었습니다. implement 인터페이스, 인터페이스로 그 작성한 메서드들을 이제 구현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눌러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 안쪽에 지금 예외 처리로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제 지우고 이쪽도 지우고 그 다음 이제 내용을 채워 넣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CTOR 해서 컨스트럭터 생성자를 생성을 합니다. 여기에서 탭을 2번 눌러서 탭 해가지고 생성자가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서 언더바 커넥션이라고 하는 그런 멤버 변수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북마크 서비스 클래스 안쪽에 이제 프라이빗의 리드 온이 읽기 전용으로 해서 SQL 커넥션이라고 하는 이것을 해서 이름은 언더바 커넥션으로 이렇게 지정을 하겠습니다. 이 SQL 커넥션을 사용을 하려면 여기 프로젝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가지고 매니지 너겟 패키지스를 눌러서 요 브라우즈 탭에서 여기 이제 서치 해가지고 좀 찾아봐야 됩니다. 패키지를 microsoft.data.sql 클라이언트 이렇게 하고 이제 보면은 맨 처음 항목으로 나왔습니다.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안정 버전이 3.0.1 버전입니다. 이것을 이제 인스톨 버튼을 누르고요. 동의하겠느냐고 하는 라이센스 동의 창에서 I accept 해서 동의를 해줍니다. 그렇게 하고 다시 서비스로 와서 여기에서 이제 참조를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컨트롤 점을 해서 참조 연결을 했는데 microsoft.data.sql 클라이언트로 지금 참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커넥션을 이용해서 언더바 커넥션에다가 new 키워드로 해서 이 SQL 커넥션 이제 이것을 이제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이제 넣어 줍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그 연결 문자열 뭐 커넥트 스트링 뭐 이 정도로 이름을 하겠습니다. 그 요것도 이제 읽기 전용으로 여기에서 이렇게 지정을 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값을 넣어 주겠습니다. 너무 길기 때문에 여기에서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줄을 바꿔서 먼저 서버 정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정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유저 한 칸 띄고 아이디 해서 로그인 사용자 정보 그 다음에 로그인 사용자의 암호 비밀번호 이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문자열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서버는 로컬 호스트로 해주고요. 데이터베이스는 대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아이디는 다소문자로 대퍼 유저 길기 때문에 여기에서 엔터를 쳐서 줄을 좀 바꾸겠습니다. 비밀번호는 이제 대퍼 pwd 이제 이렇게 아까 지정을 한 대로 그대로 해줍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연결은 이제 문제없이 되었습니다. 이제 대퍼 ORM을 사용할 때는 꼭 이 SQL 커넥션이라는 거 이것을 통해서 이제 연결을 해야 됩니다. SQL 서버를 사용할 때요. 이제 그렇게 하고 요 지금 create bookmark async하고 지금 트랜잭션 사용하는 이거 이제 두 개의 메서드를 추가를 해야 되겠죠. 먼저 이제 return 해가지고 지금 비동기니까 태스크인데 이제 async 키워드를 먼저 추가를 해주고요. 메서드에 그 다음에 보낼 값은 await로 해가지고 언더바 커넥션 점 해가지고 execute async 이제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 이제 파라미터를 넣어줘야 되는데 지금 execute async가 지금 빨간 줄이 되어 있죠. 이것은 이제 대퍼 패키지를 설치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너겟 패키지에서 이번에는 D를 대문자로 해서 대퍼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네, 검색이 되었고요. 안정 버전이 2.0.90 버전입니다. 인스톨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시 북마크 서비스로 가서 Execute Async에서 컨트롤 점을 눌러서 대퍼로 참조를 해줍니다. 여기 Using 대퍼가 추가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먼저 괄호를 다시 해보면 지금 이제 두 번째 이 같은 execute async라고 하는 메서드가 이제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먼저 SQL 구문을 작성을 이제 해야 됩니다. 그럼 SQL 이제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이제 스트링으로 문자열로 SQL 해가지고 이 안쪽에서 쿼리문을 좀 작성해 보겠습니다. C샵에서는 이제 쌍따옴표 앞에 골뱅이를 이제 많이 붙여줍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줄을 바꿔가지고 이제 쿼리문을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북마크 정보 그것을 이제 추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insert 구문 insert into 해가지고 dbo.bookmarks 복수로 이제 했었죠. 복수형으로 bookmarks 여기에다가 이제 컬럼을 지정을 해서 name 컬럼 그 다음에 url 컬럼 description 컬럼 그 다음에 modified date 컬럼 이제 이렇게 하고 또 줄을 바꿔서 엔터를 쳐서 values 해가지고 이제 그 값을 넣어줘야 됩니다. 골뱅이 name, 골뱅이 url, 골뱅이 description 그 다음에 modified date는 sys utc date time 기본 MS SQL에서 제공하는 함수가 있는데 일시 가져오는 그 부분을 처리를 했습니다. 쉼표로 해서 이제 다음 파라미터 그걸로 해서 지금 여기 모델이라고 되어 있는 도메인 모델 북마크 이것을 이제 이곳에다가 이제 넣어 줍니다. 모델 이제 이렇게 넣어 주고요. 이제 이렇게만 하면은 이 모델 안에 있는 name, url, description 요 세 가지가 그대로 이제 매칭이 돼 가지고 대퍼로 들어가서 이제 데이터베이스로 이 데이터 입력하는 인서트 구문 이것을 이제 실행을 해서 데이터가 이제 입력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해서 create 북마크 async는 지금 이제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이거 트랜잭션 관련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북마크 휴지통에 데이터를 던져라 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딜리트를 할 텐데 북마크스 테이블에 데이터를 이제 지울 텐데 다 지우면 안 되겠죠. 그 where 해가지고 name equal 해가지고 요 name을 지워야 되겠죠. name에 해당되는 북마크만 그 정보만 지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에 dbo.bookmarks trash can이라고 하는 또 컬럼은 똑같이 구성이 된 그런 테이블을 하나 만들었었죠. 삭제할 북마크 정보를 그대로 이제 넣어주는 겁니다. insert into 해가지고요. 그렇게 넣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딜리트 삭제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게 SQL이 아니라 먼저 스트링 해가지고 create SQL이라고 이제 이렇게 좀 이름을 SQL을 이제 두 번을 보내서 각각의 데이터 입력 작업, 데이터 삭제 작업 이렇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SQL 구문을 나눠줍니다. 엔터를 치고 여기에서 이제 insert into dbo.bookmarks trash can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select 해가지고 여기 이제
name, URL 뭐 이런 각각의 컬럼들 조회하는 부분을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select name, URL, 그 다음에 description, 그 다음에 이제 modify date 이렇게 한 다음에 줄 바꾸고 from 해가지고 dbo.bookmarks 이제 이렇게 하고요. 이제 where절을 통해서 조건절로 name이 이제 골뱅이 name으로 해서 이 파라미터로 받은 그 값만 조회를 해가지고 select로 가져온 다음에 그 한 건에 대해서만 북마크 휴지통에다가 이제 데이터를 입력을 해 주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해주고, 그럼 이거를 이제 올려야 되겠네요. 요 위로 이렇게 이제 올리고, int transaction count라고 해서 트랜스 카운트라고 그냥 줄여서 화면을 좀 올리겠습니다. 너무 가립니다. 트랜잭션 카운트 해서 이제 트랜잭션이 잘 이루어졌는지 그걸 보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await로 해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async가 지금 아까 잘 되어 있네요. async로 했고, 마찬가지로 await로 해가지고 여기에서 언더바 커넥션 점 execute async, 여기에서 이제 SQL은 create SQL 이제 해주고요. 줄 바꿔서 new 해가지고 이 안쪽에 name으로 이제 이렇게 해줍니다. 지금 파라미터가 name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면은 요 name으로 한 요것이 이제 생성이 되면서 이 안쪽에 지금 파라미터로 골뱅이로 붙여서 한 name 여기에다가 그대로 값이 들어가게 되면서 해당되는 이 쿼리문을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트랜스 카운트 여기에 이제 값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작성만 한다고 해서 트랜잭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유징문을 좀 사용을 하겠습니다. 유징 해가지고 탭탭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제 리소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어떤 식을 하나 넣고 그 안에 있는 것이 이제 유징문으로 해서 실행이 되는데요. 요 이제 리소스 부분은 이제 어떤 부분을 입력을 하냐면은 이제 커넥션을 이 트랜잭션 할 때는 커넥션을 새로 뉴 키워드를 통해서 인스턴스를 새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SQL 커넥션을 새로 만들어 주는 것이죠. 물론 이제 똑같이 커넥션 스트링을 넣어 주고요.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안쪽에서 먼저 await로 해가지고 커넥션 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커넥션은 지금 여기 지금 언더바 커넥션을 썼는데 이것은 이제 요 위쪽에서 멤버 변수로 사용을 했던 것이고요. 여기서는 지금 using 안에 리소스 이 부분 거기에서 커넥션이라는 이름으로 언더바가 안 붙은 그것으로 해가지고 지역 변수로 이렇게 SQL 커넥션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먼저 점 해가지고 오픈을 해줍니다. 오픈 async, 지금 비동기로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준 다음에 여기에서 또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이것을 지정을 해줍니다. await로 해서 커넥션 점 begin transaction async 이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주고 여기에서 이제 try 한 다음에 탭을 두 번 누르면 try catch 문이 자동적으로 이제 만들어지는데요. 먼저 try 이 부분에다가 아까 작성을 했던 지금 이 부분 이 밑에 것까지 같이
이제 딜리트 부분도 이제 만들어야 되죠. 같이 잘라가지고 try 부분에다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트랜스 카운트라고 하는 거, 이것은 이제 여기에서 선언을 해주면 안 되고, 이걸 복사해서 유징 바깥으로 이렇게 빼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안쪽에서는 인티저를 이제 지워줘야 되겠죠. 이제 값은 여기에서 들어가는 거고요. 유징문 안에서 값은 들어가는데, 요 트랜스 카운트를 이제 결국에 리턴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 바깥으로 뺀 겁니다. 그렇게 이제 작업을 해주고 삭제를 해줘야 됩니다. 삭제하는 부분은 이제 스트링에 remove SQL이라는 이름으로 작성을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쌍따옴표에 골뱅이 먼저 이제 해놓고, 여기에서 이제 엔터를 쳐서 이제 여기에서 작성을 합니다. delete dbo.bookmarks 이제 이렇게 해서 줄 바꾸고, where절로 name 이름을 이제 골뱅이 name으로 해서 이렇게 연결을 해 줍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트랜스 카운트 북마크 휴지통에 인서트로 이제 데이터 입력을 할 때 한번 썼는데, 거기에다가 추가를 해주는 겁니다. 이번에는 이제 await에 언더바 커넥션 점 똑같은 execute async에다가 create SQL이 아니라 remove SQL을 이제 이렇게 넣어주고요. 콤마 한 다음에 이제 줄 바꿔서, 지금 화면 넘어가기 때문에 위에서 좀 당기겠습니다. 그래도 가리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러면 이렇게 줄을 여기에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것도 당기면 다 잘 보이고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이렇게 줄을 바꿔서 위하고 맞춰 주겠습니다. 여기에서 new로 해가지고 저 같은 파라미터 name 이것을 같이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인스턴스를 생성을 해서 파라미터로 넣어주는 것이죠. 그러면 이 name 이쪽으로 매칭이 돼서 이 delete 데이터 삭제 작업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하면은 이 전체적으로 트랜잭션이 성공을 한다 그러면은 여기 한 건, 그러니까 휴지통 테이블 북막스 트래시 캔 이 테이블에 데이터 한 건이 입력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원래 북마크 이 테이블에서는 이제 데이터가 삭제가 되는, 그러니까 총 2건이 됩니다. 이제 캐치해서 이제 예외가 발생했을 때 이제 이곳으로 이제 넣어주는데, 그 전에 지금 이 커넥션 오픈을 이제 해줬는데 이 클로즈 부분은 해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제 유직문에서 이제 알아서 이제 작업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랜잭션을 보면, 트랜잭션 여기에서 begin 트랜잭션이라고 해서 async, 이것은 이제 비동기니까 이제 이름이 이렇게 되는데, begin 트랜잭션을 여기서 해주니까 이 궁극적으로 작업이 try 부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 끝에다가 await 해가지고 트랜잭션 점 commit을 해줘야 됩니다. commit async라고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begin 트랜잭션 해줬으니까 commit 트랜잭션을 해주는 것이죠. 이제 이름이 commit 트랜잭션 async가 아니라 간단하게 commit async라고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캐치 블럭으로 와서 여기에서는 이제 롤백을 시켜줘야 되겠죠. 이제 트랜잭션이 이제 실패할 경우에 점 해가지고 롤백 async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throw, 여기서 그냥 throw만 던지는 게 아니라 new exception 해가지고 괄호 안에 이제 요 exception을 ex라는 파라미터 이름으로 해서 ex.message 를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ex.inner exception 내부 예외를 이제 이렇게 넣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exception 처리가 되도록
그렇게 이제 해주고요. 그러면 지금 try catch 이게 작업이 다 이제 됐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유증문이 다 끝나면 이제 작업이 끝난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return을 transaction count 성공하면 총 2건이 되니까 여기서 이제 이렇게 return 반환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트랜잭션 사용하는 그 이제 휴지통에 먼저 데이터를 입력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북마크 정보를 삭제하는 그 부분을 이제 트랜잭션으로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이 대퍼에서 지금 사용을 하는 것인데 대퍼에서 트랜잭션 사용할 때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커넥션을 지금 기본적으로 멤버 변수로 SQL 커넥션 이제 언더바 커넥션이라고 해서 이것을 쭉 사용을 해 왔었죠. 그것을 이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유증문 이쪽 리소스 부분에 이 트랜잭션 코드를 넣는 것이 아니라 커넥션 코드를 넣어서 커넥션을 새로 생성을 한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오픈을 해주는, 그리고 클로즈는 해주지 않는, 그건 유증문에서 이제 알아서 그렇게 처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구성을 하는 거.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트랜잭션 시작을 하기 위해서 비긴 트랜잭션이 있으면 당연히 커밋 트랜잭션이 있어야 되겠죠. 이름은 커밋 에이싱크로 해서, 근데 트랜잭션이 실패하면은 캐치 블록으로 오는데 그럴 때는 롤백을 시켜주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전체적으로 성공했을 때 2건이 되니까 그것을 이제 리턴해주는 그런 메서드 잘 작성을 했습니다. 이제 요것을 기반으로 해서 프로그램 클래스의 메인 메서드를 작성을 하겠습니다. 콘솔 라이트 라인에서 헬로 월드를 찍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일단 지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블록으로 돼서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것을 잠깐 코멘트를 하면은 블록 바디라고 영어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블록 바디를 쓰지 않고 이 메인 메서드 옆에 이렇게 화살표 한 다음에 줄을 바꿔서 create host builder 이런 메서드를 밑에다 만들 겁니다. 지금 파라미터는 args를 그대로 넘겨주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은 이제 세미콜론으로 끝낸 다음에 밑에다가 이제 스태틱으로 메인 메서드가 스태틱이기 때문에 같이 맞춰줍니다. 스태틱에 iHost builder 이름은 이제 똑같이 이렇게 맞춰줘야 됩니다. 맞춰주고 파라미터도 args 그대로니까 여기에도 스트링 배열로 이제 이렇게 똑같이 맞춰주고요. 여기에도 이제 화살표로 해가지고 줄을 바꿔서 이제 호스트 점 다시 하겠습니다. 호스트 점 create default builder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args를 그대로 이제 일단은 보내주는데 지금 iHost builder와 호스트 이것이 빨간 줄로 되어 있죠. 그건 너겟 패키지에 좀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너겟 패키지 이쪽으로 와서 브라우저 탭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점 extensions 호스팅이라고 하는 이것을 먼저 안정 버전 5.0.0 버전으로 인스톨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hosting.abstractions라고 하는 요것을 또 추가를 해줍니다. 요것도 5.0.0 안정 버전 같은 걸로 이렇게 해서 인스톨을 해주고요. 이제 다시 프로그램 클래스로 와서 여기에서 iHost 빌더에서 컨트롤 점을 해서 참조 연결을 해줍니다. microsoft.extensions.hosting으로 방금 추가한 패키지죠. 그렇게 이제 해주면 밑에 호스트까지
같이 이제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활성화가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해 놓고 이제 지금 이 화살표로 되어 있는 이것이 지금 양쪽의 메인 메서드와 create host builder 메서드에 같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요것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기존의 메서드는 이 네임스페이스나 프로그램 클래스 같이 이 블록으로 된 블록 바디를 썼는데, 지금 여기서 화살표를 쓰는 것은 익스프레션 바디를 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좀 바꾸면은 블록을 쓸 것이냐, 메서드를 만들 때, 아니면은 식을 쓸 것이냐. 익스프레션이 표현식이죠. 그래서 식이라고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화살표로 해서 쓴다는 거는 식을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갖다 대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흔히 사용을 했던 람다식과 지금 형태가 똑같지만 람다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람다식은 이제 조금 있다가 나올 때 또 같이 비교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인 메서드라고 해서 이제 요 create default builder 요것만 쓰는 것이 아니라 메서드를 연이어서 점 해가지고 추가를 좀 해줘야 됩니다. 서비스를 구성하기 위해서 configure services 이제 이거를 이제 해서 메서드를 연결을 해주고요. 이 안에 이제 호스트 빌더 HA를 대문자로 해서요. 호스트 빌더 컨텍스트,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이렇게 이제 해주고, 여기에서 이제 람다가 쓰이는 겁니다. 갖다 대면 이제 람다 표현식이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줄을 바꿔서 이제 이 안쪽에서 services 점, 그러니까 지금 요것이 사용되는 것이죠. 요 호스트 빌더 컨텍스트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안고 가는 거고요. 요 services 점 해가지고 add hosted service라는 것이 있습니다. 타입을 주고 이제 이렇게 지정을 하는데, 요 add hosted service 여기에서 컨트롤 점을 눌러서 연결을 하면 microsoft.extensions.dependency injection, 그러니까 dependency injection, 종속성 주입, 의존성 주입을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add hosted service 이것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 add hosted service 여기 타입 안에 이제 서비스를 하나 만들어서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services 폴더에 이제 서비스를 하나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 추가할 파일 이름은 워커 서비스라고 이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이걸 카피해서 이 서비스 폴더에서 add 클래스 해가지고 하나를 만들겠습니다. 워커 서비스라고 이렇게 하고 add 버튼을 클릭합니다. 마찬가지로 인터널이 아니라 퍼블릭으로 해서 이렇게 하나를 만들고요. 이것을 좀 당겨 오겠습니다. 지금 add hosted service라고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 타입으로 들어와 있죠. 그래서 이것이 서비스로 해가지고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 워커 서비스가 좀 상속을 좀 받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상속받을 클래스는 백그라운드 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컨트롤 점을 해서 microsoft.extensions.hosting으로 이렇게 참조 연결을 해줬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워커 서비스에 빨간 밑줄이 생기죠. 여기에서 abstract 클래스, 그러니까 추상 클래스라고 하는 것을 구현을 해야 됩니다. implement 눌러서 구현을 이제 하고요. 이 안에 이제 내용은 이제 입력을 이제 해줘야 됩니다. 요것이 지금 이제 여기서 오버라이드를 하고 있죠. 오버라이드, 그러니까
백그라운드 서비스로 들어가면 여기서 카피해서 백그라운드 서비스에서 F12 눌러서 이제 들어가면은 이제 여러 가지 쪽이 있기 때문에 컨트롤 F 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컨트롤 V 하면은 조금 전에 복사한 Execute Async가 있죠. 이제 바로 이거죠. 이것이 이제 abstract 이것으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요 execute 요거 이제 취소 토큰, 정지 토큰 요것을 이제 파라미터로 갖고 있는 요것을 워커 서비스에서 오버라이드를 해가지고 이제 안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내용을 여기에서 이제 입력을 하게 되면은 그대로 이제 요 백그라운드 서비스 이것이 부모 클래스죠. 지금 상속받는 워커 서비스 입장에서는 백그라운드 서비스가 부모 클래스이고 백그라운드 서비스 입장에서는 워커 서비스가 자식 클래스가 되죠. 이 상속을 받기 위한 콜론을 분기점으로 해서 그렇게 이제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작성한 내용들이 결국에는 이제 백그라운드 서비스에 이제 조금 전에 확인을 했던 요 execute async 여기에서 실행이 되는 것이죠. 부모 클래스 백그라운드 서비스가 되겠죠. 부모 클래스가 이제 지금은 추상 클래스, 앱스트랙트 클래스인데 이것이 이제 추상 클래스가 아닐 때는 이제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여기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오버라이드를 하면 베이스 점 해가지고 이름이 이제 execute async니까 이렇게 해서 스타핑 토큰 파라미터 그대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요거를 이제 잘라내고 이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추상 클래스는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스스로 추상 클래스는 스스로 무슨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단지 자신을 상속한 자식 클래스 여기에서는 워커 서비스가 되겠죠. 이 자식 클래스에게 어떤 틀을 제공해주고 자식 클래스가 내용을 채워 넣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이제 작업을 하겠지만 while문을 통해서 이 stopping token is cancellation requested라고 하는 이런 속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뭐냐면은 이 스토핑 토큰 그러니까 타입으로 보면은 이제 취소 토큰이면서 이 파라미터 이름으로 보면은 정지 토큰이 되겠죠. 그러니까 작업에 가는 겁니다. 이 태스크 업무라는 뜻이죠. 요 작업을 요 execute async라고 하는 메서드 안에서 지금 이제 while문 안에 요 작업을 이제 입력을 할 텐데 스타핑 토큰 그러니까 정지 토큰 받아오는 이유가 있는데 작업이 비동기로 이루어질 때 뭔가 문제가 발생을 할 때는 취소 요청이 들어오게 됩니다. 정지 토큰이 업무를 취소하라 업무를 정지하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받을 때는 그러면은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업무를 취소하라고 하는 요청을 받지 않았을 때 받지 않는 동안에만 블럭 안쪽에 있는 요 코드들이 수행이 되도록 그렇게 while문을 써서 이제 이렇게 수행을 합니다. 요 안쪽에서 이제 하는 일은 iBookmark 인터페이스에서 지정을 했던 대로 북마크 정보 추가하는 거, 그 다음에 이 트랜잭션으로 해서 북마크 정보를 삭제하기 위한 것인데
그 전에 북마크 정보를 휴지통에 보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삭제하는 거죠. 이렇게 여기 좀 줄을 바꿔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트랜잭션 사용하는 메서드였는데 북마크 정보를 휴지통에 보관하고 그리고 나서 북마크 정보를 삭제하는, 그래서 트랜잭션이 필요한 그런 메서드였습니다. 요 두 가지, 이것을 이제 수행을 이제 프로그램 클래스의 메인에서 해줘야 되는데 이것을 먼저 컨트롤 점으로 참조 연결을 하겠습니다. 서비스즈 이 폴더를 만들었기 때문에 네임스페이스가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워커 서비스 안에서 인티저로 해가지고 create count 북마크 정보를 하나 입력을 해야 되겠죠. await로 해가지고 어떤 변수가 있어야 되겠죠. 멤버 변수가. 그러니까 멤버 변수를 여기에서 ctor 해서 컨스트럭터 생성자를 먼저 생성해 주고요. 여기 탭 두 번 해가지고 탭 해서 그 다음에 여기에서 디펜던시 인젝션으로 i 북마크 인터페이스 이름은 북마크라고 해서 요것을 가져오겠습니다. 요것을 가져와서 언더바 북마크라고 하는 멤버 변수에다가 값을 넣어 줄 텐데요. 이 멤버 변수 이거는 여기 위에서 프라이빗에 읽기 전용 리드 온리로 해서 i 북마크 인터페이스니까요. 요 타입으로 해서 언더바 북마크 요렇게 이제 해주면 디펜던시 인젝션 의존성 주입, 종속성 주입으로 받아온 것을 그대로 이제 멤버 변수에 담아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더바 북마크 요것을 이제 여기에서 await 다음에 해주고 여기 점 해가지고 create 북마크 async 이제 이것을 실행을 해주는 거죠. 해주는데 여기에서 모델을 넣어줘야 되죠. 북마크라고 하는 도메인 모델을. 그러면 이제 요거를 넣어주려면 여기에서 그 모델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북마크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new 키워드에 이제 북마크 인스턴스를 만들고 블록 안에서 그 각각의 컬럼의 값들을 넣어줍니다. 컨트롤 점에서 북마크에 지금 데이터 폴더이기 때문에 네임스페이스 데이터로 해서 참조가 연결이 되었죠. 그래야 이제 제대로 동작을 하겠죠. 이 네임 값은 뒤에서도 사용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변수로 빼겠습니다. 소문자로 네임 지역 변수니까요. 항상 소문자로 시작을 하는데 그 북마크 즐겨찾기 이름은 ASP.NET이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네임을 이렇게 넣어주고요. 콤마로 구분해서 그 다음에 이제 URL을 입력을 해주는데 이제 이것은 그냥 바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http 이렇게 해가지고 asp.net으로 이렇게 연결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을 달아줘야 됩니다. asp.net 한가 띄고 이제 사이트라고 그냥 쉽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수정일자는 datetime.utcnow로 이제 이렇게 입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해서 이 북마크가 현재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연한 회색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것을 카피해 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파라미터를 넣어주면은 네, 빨간 줄이 없어졌고 지금 이제 제대로 값이 들어갑니다. 여기 화면을 넘어가니까 줄을 바꿔주겠습니다. 지금 이 create count 입력이 잘 되었는지 그것을 이제 여기에서 if문으로 이게 1보다 작다 그러면은 화면에 이제 콘솔 창에 console.write 해가지고 변수가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달러를 앞에 붙여줍니다. 작은 따옴표 안에 이제 블럭으로 해서 네임을 이제 이렇게 보여주겠습니다. 북마크 정보를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여기에서 를 다음에 엔터를 치겠습니다. 북마크 정보를 여기에서는 이제 달러가 필요가 없죠. 변수가 안 들어가니까요. 북마크 정보를 등록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1보다 작다는 것은 0이니까 등록이 안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else로 해가지고 이제 콘솔 라이트 이 부분을 복사한 다음에 북마크 정보를 등록하지 못했습니다가 아니라 성공적으로 등록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됩니다. 북마크 정보 등록하는 부분은 지금 처리를 다 해줬고요. 이번에는 이제 트랜잭션으로 이제 작업할 것만 남았죠.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트랜잭션 처리하는 거는 서비스에서 작성을 이제 북마크 서비스에서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호출만 하면 되겠죠. 메서드를.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트랜스 카운트라고 해서 여기에다 이제 await로 해서 언더바 북마크 점 throw away data in the bookmark trash can async 이거 이렇게 이제 연결해 주고요. 이제 파라미터는 네임만 여기 넣어주면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 네임을 지역 변수로 이제 이렇게 분리를 했던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만 해주면 간단한 형태로 트랜잭션 처리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줄을 바꿔줘야 되겠네요. 화면을 넘어갑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하면 화면이 넘어가지 않도록 하고, 이제 if문으로 해서 트랜스 카운트가 이제 여기에는 데이터가 2건이 리턴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2건이 안 된다면 이제 실패한 것이죠.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해줍니다. console.write 해가지고 마찬가지로 쌍따옴표에 이제 변수가 들어가니까 달러를 붙여주고요. 작은 따옴표 안에 블럭을 넣어서 name, 북마크 정보 이름 해주고, 북마크 정보를 여기에서 이제 엔터를 쳐서 아래에는 이제 변수는 안 들어가니까 달러를 없애고 한 칸 띄고 삭제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이제 이렇게만 하면 이제 북마크 휴지통에 정보를 입력하는 것도 못했구나가 되는 것이죠. 왜냐면 트랜잭션으로 묶여 있으니까요. 2보다 작은 거에 이제 else라면은 2이거나 아니면은 2보다 크겠죠. 근데 2가 되겠죠. 이제 성공을 하게 되면 요걸 복사를 해서 북마크 정보를 성공적으로 삭제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콘솔 창에 이제 출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등록하는 부분에서 이 성공적으로 등록을 했다고 하는 부분에서 이 트랜잭션이 발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요거 이제 리전으로 한번 묶어 볼까요? 샵 리전 이렇게 해놓고 이 else 다음에 샵 and region으로 해서 이제 구역으로 이렇게 이제 묶은 다음에 이 부분이 잘라 가지고 이 등록하지 못할 경우에는 실행이 되면 안 되니까 이 등록이 성공했을 때만 실행되도록 이 안쪽에 else 블럭에 이렇게 추가를 해주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해주고요. 너무 다닥다닥 붙으니까 여기 한 줄을 띄워주고요. 여기 while문 블럭이 이제 여기죠. 이 while문 안쪽에서 뭐 while문에 해당이 안 된다면 뭐 그냥 통과가 되는 거니까 이 코드가 실행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while문 안쪽에서 지금 이제 어떤 조건에 만족하기 때문에 들어왔다고 할지라도 쭉 요 while문의 블럭이 이제 여기인데 요 안쪽에서 await로 해가지고 이 태스크죠. 비동기 처리를 태스크로 하니까
이 task.delay라고 하는 메서드를 이제 지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1000이라는 값을 주고 여기서 스타핑 토큰을 이렇게 두 번째 파라미터로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1000을 입력을 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이 딜레이에서 괄호를 이제 이렇게 하면은 밀리세컨즈 딜레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밀리세컨 단위로 여기 이제 얼마만큼 지연시킬 것이냐 하는 값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은 1밀리세컨드 이제 이렇게 하면 이것은 1000분의 1초거든요. 그런데 지금 딜레이 요 밀리세컨드 값을 1000으로 줬죠. 그럼 여기다 곱하기 1000을 하면 1초가 되죠. 그래서 1초 동안 딜레이 시키기 위해서 여기서 1000을 준 겁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계산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말로 표현을 하면은 비동기에서는 1초를 지연시킨 후에 이렇게 지연시켜서 완료시키는 거죠. 지연을 안 시킨다면 그냥 완료되는 거고요. 이렇게 완료되는 취소 가능한 작업으로 만드는 그런 딜레이 메서드 같은 것들을 지정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이제 동기 작업이라 그러면 뭐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없고요. 그런데 비동기에서는 이제 어떤 전체적인 작업의 효율을 위해서 우리가 비동기 에이싱크 이것을 사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이것이 작업이 계속 잘 된다고 하는 보장은 없고 중간에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딜레이 메서드라고 하는 걸 통해서 지연을 시킨 다음에 완료를 하는 겁니다. 이런 형태로 이제 메서드를 작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이제 그 add hosted 서비스라고 해서 이것으로 서비스에 등록을 이제 해주는 것이고요. 체인 메서드로 또 이제 연결을 해서 .add scope 이렇게 해가지고 먼저 인터페이스가 ibookmark 그 다음에 북마크 서비스 이렇게 클래스 이름이 이렇게 됩니다. 요것을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등록을 해줘야 이것을 이제 사용할 수가 있겠죠. 여기 괄호하고 이제 이것은 여기 붙여도 되고요. 그냥 여기 이렇게 놔둬도 됩니다. 끝에 이렇게 좀 붙여줄까요? 당겨서. 네, 이렇게 좀 당겨서 붙였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크리에이터 호스트 빌더가 이제 이렇게 실행이 되는 겁니다. 요 화살표로 해가지고 시계 형태로 블럭의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블럭이 없다고 메서드가 아닌 것이 아니고 시계 형태로 되어 있는 메서드죠. 그러니까 요 메서드를 이제 여기 메인 메서드에서 이제 이것을 실행을 해주는 것이죠. 지금 비동기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create host builder 여기에서 .build 이제 이렇게 해주고 마지막으로 run을 그냥 run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run async로 이제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비동기인데 메인 메서드는 지금 동기로 되어 있죠. 동기 메서드로. 그러니까 이 void를 비동기인 태스크로 이제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럼 여기에서 컨트롤 점에서 참조를 연결을 해줍니다. 스레딩 태스크스 이걸로 해요. 이제 이렇게 해놓고 콘솔 응용 프로젝트는 메인 메서드가 이제 맨 처음에 실행이 되는데 그 안쪽에서 이 create host builder라고 하는 요 메서드 이것이 이제 실행이 되고
그것에다가 이제 빌드 메서드와 런 메서드, 이제 이건 비동기니까 런 에이싱크 메서드죠. 이것을 통해서 이제 이것이 완벽하게 실행이 되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그런 식으로 이제 작성을 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 이것을 누르거나 F5를 눌러서 실행합니다. 네, 북마크 정보를 성공적으로 등록했습니다. 북마크 정보를 성공적으로 삭제했습니다. 요 뒤에 부분은 이제 왜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워커 서비스로 다시 가서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어서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등록하는 부분 if문에다 걸고 트랜잭션 처리하는 부분 이렇게 두 군데 걸어서 F10으로 이제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지나가면서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SQL 서버 매니지먼트 스튜디오로 왔는데요. 새 쿼리 눌러가지고 한 개 행식이 지금 이제 삭제가 되었죠. 내리고 이제 다시 한번 따라가면서 해보겠습니다. F5를 눌러서 네, 먼저 등록하는 부분으로 왔고요. 여기서 F10으로 넘어가면은 성공적으로 등록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트랜잭션을 타는데 제대로 이것도 카운트가 2인 걸 보니까 제대로 지금 이제 작업이 된 거죠. 성공적으로 삭제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서 이제 딜레이를 이제 되는데 또 오죠. 또 와가지고 또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여기에서 이게 데이터가 그대로 있다면은 이제 등록이 안 되고 등록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나와야 되는데 이 데이터는 여기선 삭제가 되고 북마크 휴지통, 그러니까 북막스 트래시 캔 테이블에 데이터가 입력이 되고 여기에서는 데이터가 삭제가 됐기 때문에 등록이 이제 또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1이 되는 것이고, 등록했는데 이제 여기에서 이 트랜잭션 하는 부분에서 이제 다시 북마크 서비스로 가면은 지금 북막스 트래시 캔에도 네임에 프라이머리 키가 걸려있기 때문에 인서트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인서트가 안 되니까 실패하면서 이 캐치 부분으로 이렇게 해서 롤백이 되고 트랜잭션이 동작을 안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요 이 부분을 안 타고 그냥 바로 처리를 해버리는, 왜냐하면은 여기서 뭐 어디로 가는 뭐 이런 것이 없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만약에 디버깅을 일단 끄고요. 예외 처리에서 끝내버리는 거는 의미가 없죠. 임시로 이렇게 한 것이고, 사실은 여기에서 어떤 로그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로거 처리를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에서 리턴 해가지고 이제 0을 리턴을 해주면은, 그러면 요 메서드 요 throw away 데이터 이렇게 해서 요거 메서드 호출한 워커 서비스 여기에서 0 값을 리턴 해주겠죠. 그러니까 0이니까 이제 이쪽으로 해서 북마크 정보를 삭제하지 못했습니다까지 이 콘솔 창에 출력을 해주겠죠. 이제 이렇게 하고 다시 이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F5를 눌러서, 그 전에 데이터를 지워야 되겠죠. 이거 끄고요. 창을 닫고, 그래서 다시 딜리트를 이제 이렇게 해서
데이터 하나씩 이제 지워졌고요. 창을 내리고 여기에서 F5나 이것을 눌러서 실행을 해서 등록한 다음에 이제 성공했으니까 이쪽으로 오겠죠. F10으로 이제 하나씩 이렇게 진행을 해보면 북마크 정보 등록이 됐으니까 이제 트랜잭션을 하는데 트랜잭션이 잘 되었고 그 카운트가 2가 되었죠. 그래서 성공적으로 삭제했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이제 계속 이제 F10을 누르면은 이 딜레이를 통해서 딜레이가 된 다음에 다시 while문으로 들어오게 되죠. 들어와서 여기에서 이제는 삭제가 되고 없으니까 다시 등록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 등록이 1이니까 제대로 됐으니까 성공적으로 등록을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트랜잭션 하는데 여기에도 좀 해볼까요? 여기다 이제 이렇게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고 여기까지는 오지 않겠지만 그래도 여기도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고 그 다음에 이제 F5를 누르면 이제 일로 오겠죠. 예, 왔죠. 여기에서 여기도 캐치문에 여기 롤백에도 이렇게 좀 해보겠습니다. 브레이크 포인트를 하고 여기에서 이제 F10을 누르면은 캐치로 넘어가 버리죠. 프라이머리 키 이것이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중복이 되니까 그래서 인서트를 하지 못했다. 지금 그 내용이죠. 그러니까 ASP.NET이라는 데이터가 북막스 트래시 캔에 들어 있으니까 이 프라이머리 키가 이제 중복이 되니까 입력이 안 됐다. 그것으로 이제 해서 된 것이고 그럼 이제 트랜잭션 작업은 롤백이 되겠죠. 결과적으로 값은 0을 넘겨주는 그렇게 되니까 트랜스 카운트가 0으로 넘어오죠. 그럼 여기서 F10을 누르면은 삭제하지 못했다고 하고 여기에서 이제 F5 눌러서 이제 계속 실행하면은 이렇게 두 번씩 나오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북마크 정보 등록하고 그 다음에 삭제까지 성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북마크 정보가 없으니까 삭제해서 없으니까 다시 등록했고 이번에 이제 삭제하려고 보니까 삭제할 때 그 북막스 트래시 캔 휴지통 테이블에 넣으려고 했더니 이미 똑같은 ASP.NET으로 되어 있는 이름의 북마크 정보가 있어서 중복이 되니까 이 트랜잭션 처리가 이제 캐치 블록으로 들어가서 예외 처리를 내면서 그래서 그 안쪽에서 삭제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메시지가 4번이 찍히는 이 워커 서비스가 이제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실제 업무에서 이것을 사용을 할 때는 지금 북마크 서비스 다시 가서 이걸 0으로 해버리면은 이게 여기에서 0 값이 넘어온 것으로 생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마이너스 1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회사 내부에서 정해진 그 에러 코드 뭐 마이너스 999라든가 뭐 이런 거를 이제 해가지고 요 값이 넘어오면은 그것은 캐치 블럭을 타고 들어온 거구나, 타고 리턴이 된 거구나, 이것을 알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처리가 됩니다. 여기서도 지금 마이너스 1로 해도 되겠죠. 그러면 이제 워커 서비스에서 2보다 작으니까 이제 어차피 1로 옵니다. 0이든 마이너스 1이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게 값이 마이너스 1이면 이 캐치 블럭을 통해서 예외 처리가 된 거구나, 이것을 알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제 요 메시지나 이런 내용들은 이제 로그를 찍어서 그 로그 생성된 로그 파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처리를 그렇게 할 겁니다. 이제 워커 서비스 실행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프로그램 클래스의 메인 메서드에서 요 create host builder 지금 이 부분을 하는데 이 ASP.NET 코어 스타터 클래스에서 configure services 안에서 북마크 이것을 서비스를 사용을 하려면은 거기에서 add scope 해가지고 요 라이프타임으로 한 그 서비스로 등록을 해서 사용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스타트업에서 이제 이루어질 일을 여기 지금 이거는 콘솔이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뭐 굳이 스타트업 클래스 이런 것을 뭐 만들어서 사용하고 이렇게 안 하고 여기에서 그냥 바로
이것이 워커 서비스가 실행이 돼서 이렇게 처리를 해주도록 그렇게 이제 작업을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이제 메인 메서드 안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이것을 알아봤습니다. 콘솔 애플리케이션 프로젝트에서 지금 알아봤지만 여기에서 지금 사용된 원리들은 그대로 우리가 이제 ASP.NET 코어 웹 프로젝트 거기에서 사용하는 방식과 거의 흡사하게 지금 동작하는 것을 이제 보여드린 것이고요. 프로젝트를 하나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add a new 프로젝트 해가지고 여기서 웹이라고 입력을 해볼까요? 여기에서 코어 웹 앱 해가지고 모델 뷰 컨트롤러 여기 선택하고 넥스트 눌러서 지금 뭔가 좀 보려고 합니다. .NET 이거는 ASP.NET 코어 이제 이렇게 해볼까요? 좀 요거 구분을 좀 하기 위해서 로케이션은 그대로 놔두고요. 넥스트 눌러서 프레임워크를 .NET 6.0으로 지금 프리뷰 버전인데 뭔가를 좀 보려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설치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크리에이트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럼 이제 .NET 6.0 SDK 버전으로 해서 여기 이제 만들어졌죠. 이쪽에 프로그램 클래스 여기를 들어가 보면 .NET 5.0까지 사용을 할 때는 스타트업 클래스가 있고 그 안에서 configure services 메서드와 configure 메서드 두 군데 그 메서드가 있었고 그 다음에 configure services 메서드에서는 서비스를 등록해주고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configure 메서드에서는 미들웨어를 이 파이프라인에 등록해주는 그런 두 개의 메서드가 있었는데 .NET 6.0 SDK로 지금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니까 아예 스타트업 클래스가 없죠. 프로그램 클래스에서 지금 다 처리를 해버리죠. add controllers with views 요것이 configure services 그 안쪽에 있었던 그 메서드 안쪽에 있었던 services 여기에다가 등록을 해서 사용하는 서비스 요것이 있기 때문에 컨트롤러와 뷰를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요것을 여기서 지금 해주고 있고요. 이 미들웨어를 파이프라인에 등록하는 것도 configure 메서드 없이 여기에서 지금 바로 작업을 해주고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그리고 메인 메서드도 지금 없죠. .NET 6.0부터는 바뀌게 됩니다. 프로젝트를 추가를 좀 해보았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